국도 한복판에 멈춰선 검은색 승용차에서 윤일성 회장이 답답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방 공장 시찰을 위해 떠난 길이었는데 하필 외진 곳에서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운전기사는 이미 수리업체에 연락을 했지만 이곳까지 오려면 최소한 시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출발 전에 점검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운전기사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윤 회장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짜증이 났어요. 오늘 일정이 빡빡했거든요. 오전 10시에 공장에 도착해서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오후에는 지역 협력업체들과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죠. 윤 회장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 소화가 잘 안 되어서 간단히 우유 한 잔만 마시고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행했던 경영기획팀의 최재훈 대리가 회장님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혹시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아침을 못 드셨다고 하셨는데. 재훈은 평소에도 세심한 직원이었습니다. 입사 3년 차지만 업무 처리 능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따뜻한 성격이었죠. 윤 회장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 허기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6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쁘게 회사 일을 챙기다 보니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더라고요.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논밭 사이로 난 이 외진 길에는 차량 한 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산자락이 푸르게 보이고 가끔 바람에 논벼가 일렁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도시에서만 살던 윤 회장에게는 이런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때 재훈이 뒷좌석에 놓인 가방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인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재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회장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윤 회장은 재훈의 제안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자네가 먹어야 할 거 아닌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건데. 하지만 재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침을 든든히 먹고 왔어요. 어머니가 항상 도시락을 많이 싸주시거든요. 회장님께서 드시지 않으시면 남을 것 같아서요. 사실 재훈의 어머니 임진희는 아들이 회사에서 제대로 먹고 있는지 늘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죠.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특히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는 빠뜨리지 않고 넣어주었습니다. 재훈이 보자기를 펼치자 정갈하게 담긴 도시락이 나타났어요. 흰 쌀밥 위에 김자반이 뿌려져 있고 작은 칸막이로 나뉜 공간에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노릇노릇한 계란말이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정말 어머니 솜씨가 좋으시구먼. 윤 회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밖에서 사 먹는데 이렇게 집에서 직접 도시락을 싸주는 어머니가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윤 회장 자신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이런 정성스러운 손맛을 경험해 본 적이 많지 않았거든요. 재훈은 일회용 젓가락을 꺼내며 회장님께 건넸습니다. 정말 간단한 반찬들 뿐이에요. 어머니가 늘 만드시는 것들이라.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윤 회장은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지만 재훈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배고픔도 한계에 달해 있었고요. 그럼 정말 고맙게 한 숟가락만 먹어볼게. 윤 회장이 젓가락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먼저 흰 쌀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갓 지은 밥의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밥이 참 맛있구먼. 역시 집밥이 최고야. 그 다음으로는 시금치나물을 먹어봤습니다. 간이 딱 적당하고 참기름 향이 고소했어요. 그런데 계란말이를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윤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범한 계란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맛이 조금 특별했어요. 단맛이 강했고 식감도 일반적인 계란말이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맛이었죠. 이 계란말이 좀 독특하네. 윤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가 만드시는 계란말이는 조금 달아요. 설탕을 넣으시거든요. 그 순간 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달콤한 계란말이 맛이 갑자기 까마득한 옛날의 기억을 소환했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의 머릿속에 희미했던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건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그가 15살이던 시절의 일이었어요. 가난했던 그 시절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같은 반에 임진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일성보다 2살 위였지만 아이들은 모두 진이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진이의 어머니는 제1교포 출신으로 어린 시절 일본에서 살다가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온 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만드는 음식들도 조금 특별했죠. 진이는 항상 예쁜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차린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이 항상 많았어요. 진이 어머니는 딸이 학교에서 배고픈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넉넉하게 싸주셨던 거예요. 특히 일성이 도시락을 못 가져온 날이면 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일성아, 이거 먹어봐. 우리 엄마가 만든 계란말이야. 진이가 건네주던 계란말이는 다른 집에서 만든 것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달콤한 맛이 강했고 부드러우면서도 촉촉했습니다. 처음 먹어봤을 때는 이상했지만 점점 그 맛에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기다려지기까지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달아? 일성이 묻자 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일본에서 배운 방식이래. 설탕을 넣어서 만드는 거야. 처음엔 이상하지? 그런데 먹다 보면 맛있어. 그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나눠 먹던 도시락의 맛을 일성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진이는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았고 항상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었어요. 일성에게는 그런 진이가 첫사랑이었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 때문에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두 사람은 다른 학교로 갈라졌어요. 진이는 도시의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일성은 집 근처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는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가끔 동네에서 마주쳤을 때도 서로 어색해하며 인사만 나누었죠. 세월이 흘러 일성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운이 좋게도 사업이 번창하여 지금의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키웠지만 아내와는 몇 년 전에 이혼했어요. 바쁜 사업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재혼 어머니가 만든 달콤한 계란말이를 먹으며 윤 회장은 진희의 모습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 시절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윤 회장은 계란말이를 천천히 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재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재훈아, 혹시 어머니께서 이 계란말이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재훈은 조금 의아해하면서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설탕을 넣어서 만드신다고 했어요. 일본식이라고 하시던데요. 일본식. 윤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일본과 관련이 있으신가?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외할머니가 제1교포 출신이세요. 어머니가 어릴 때 외할머니로부터 요리를 많이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윤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제1교포 출신의 어머니, 그리고 이 특별한 계란말이 맛.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니 성함을 물어봐도 될까? 윤 회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재훈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임진이요. 임진이라고 하세요. 그 순간 윤 회장은 젓가락을 놓고 눈을 크게 뜨며 재훈을 바라봤어요. 임진이? 정말 임진이 맞나? 윤 회장의 반응이 너무 격렬해서 재훈이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시나요? 윤 회장은 잠깐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50여 년 전에 이 지역 중학교를 다니셨나?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가 이 근처 출신이시긴 해요. 중학교도 여기서 나오셨고요. 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믿기 어려운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운명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재훈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윤 회장이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진희 누나는 나와 같은 중학교를 다녔어. 그때 나는 15살이었고 진희 누나는 17살이었지. 바로 진희 누나가 나눠주던 도시락에 들어있던 계란말이가 지금 내가 먹은 것과 똑같은 맛이야. 재훈은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그럼 회장님이 저희 어머니를 옛날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진희 누나는 가난해서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가던 나에게 항상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곤 했지. 차 안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윤 회장은 50여 년 만에 다시 맛본 그 달콤한 계란말이 맛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고, 재훈은 이 놀라운 우연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어머니를 다시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윤 회장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과연 진희가 자신을 기억할까?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진희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간절히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윤 회장은 재훈과 함께 작은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어요. 작지만 정겨운 마당에는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대문 앞에는 예쁜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긴장된 마음으로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회사 회장님이 인사드리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재훈이 대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집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윤 회장이 현관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나오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미소는 50여 년 전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재훈이가 많이. 진이가 인사를 하다가 윤 회장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는 말을 멈췄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이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일성이? 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이 누나. 맞아요. 윤일성이에요. 그 순간 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 너 맞구나.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재우는 어머니와 회장님의 재회 장면을 보며 감동받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니 앉으세요. 회장님도 앉으시고요. 재훈이 거실로 두 분을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온 터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성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윤 회장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운이 좋게도 회사가 성장하여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 결혼을 했지만 몇 년 전에 이혼했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고 했어요. 결혼해서 재혼을 낳았지만 남편이 3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혼자 재훈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어. 다행히 재훈이가 착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 그 시절 누나가 나눠주던 도시락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그 달콤한 계란말이 맛을. 며칠 전에 재훈이 도시락에서 똑같은 맛을 느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고 있어. 우리 엄마한테 배운 대로 말이야.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시절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억들을 천천히 꺼내놓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색함은 사라지고 마치 어제 헤어진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재회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윤 회장과 진이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혼의 중재로 어색하게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점차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윤 회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진이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옛 중학교 근처 공원을 함께 걷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가 다니던 학교 자리야. 진이가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선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그곳을 바라봤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지. 공부도 어려웠지만 마음만큼은 편했던 것 같아.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그 시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때 일성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어. 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일성이 눈빛이 특별했거든.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었나 봐. 윤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누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여자들은 그런 걸 잘 알아차리거든. 하지만 나이 차이도 있었고 그때는 공부가 우선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옛 동네 시장도 함께 걸어보았어요.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떡볶이집 기억나? 우리가 가끔 와서 먹었잖아. 진이가 작은 포장마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포장마차는 예전보다 훨씬 깔끔해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번 먹어볼까? 윤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 앉아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할머니가 되신 사장님이 떡볶이를 끓이는 모습을 보며 진이가 말했어요. 그때는 10원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말이야. 떡볶이를 먹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진이는 남편을 잃은 후의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재훈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막막하더라고. 윤 회장도 자신의 고독감에 대해 말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 허전했어요. 일성아, 너는 정말 대단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진이가 진심 어린 칭찬을 했어요.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공이 뭐 대수인가요? 정작 소중한 건 놓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진이의 집 근처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대문 앞에서 헤어지려는데 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성아,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까? 윤 회장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물론이죠. 누나만 괜찮다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5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마치 소년처럼 설레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윤 회장과 진이의 만남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진이 누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윤 회장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진이도 따라서 멈춰서며 그를 바라봤어요. 뭔데? 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나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성아. 윤 회장은 계속해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했을 때도 사업으로 바쁠 때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누나가 있었어요. 그 시절 누나의 따뜻한 미소와 도시락을 나눠주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내가 배고파할 때마다 누나는 항상 자연스럽게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단순히 음식을 나눠준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눠준 거였죠. 그 따뜻함이 없었다면 나는 그 어려운 시절을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진이는 조용히 윤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글썽였어요. 일성아,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사실 나도 너를 특별하게 생각했었어.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견디는지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었나 봐. 너의 맑은 눈빛과 성실한 모습이 너무 예뻤어. 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나이 차이도 있었고 각자 갈 길이 달랐으니까 마음만 간직하고 있었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결혼했을 때도 가끔 내 생각이 났어.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첫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완전히 잊혀지지 않는. 진이의 솔직한 고백에 윤 회장은 감동했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윤 회장이 조심스럽게 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이는 잠깐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야? 윤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 혼자잖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확인했고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 어떨까요? 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일성아, 정말 진심이야?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행복은 멀어진 것 같아요. 누나와 함께라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도 그런 마음이야. 진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웠는데 너를 다시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따뜻해졌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강물을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윤 회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진이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나이에 무슨 체면이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자. 6개월 후 윤 회장은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직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회장님의 진지한 목소리에 모든 직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회사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저는 인생의 다른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윤 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따라서 내년 봄을 마지막으로 경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재우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성공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더군요. 식이 끝난 후 재훈이 회장님께 다가왔어요. 회장님, 정말 은퇴하시는 건가요?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자네 어머니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 놀랍지? 재훈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축하드려요. 어머니가 요즘 정말 행복해 하세요. 다음 날 윤 회장과 진이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을 함께 걸어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해서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여기서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해볼까? 진이가 제안했어요. 우동이나 간단한 한식 위주로 말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누나의 손맛이면 금세 소문날 거예요. 윤 회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둘러봤어요. 크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일 누나가 만든 계란말이를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윤 회장이 감격스러워했어요. 진이는 그런 윤 회장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매일 만들어줄게. 우리 어릴 적 그 맛 그대로 말이야. 몇 주 후 진인의 우동집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우동, 김밥, 그리고 특별한 달콤한 계란말이가 전부였죠. 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의 맛은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평온한 오후 손님이 없는 시간에 두 사람은 식당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진이가 정성스럽게 만든 계란말이를 윤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게 만들었어. 윤 회장은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물며 눈을 감았어요.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50여 년 전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그 따뜻한 맛이었어요. 정말 그리웠던 이 맛을 이제 매일 먹을 수 있다니.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겠죠? 윤 회장이 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이도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런 게 진짜 행복이야.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멀리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늦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